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에서는 지난 시간 우리가 그 외부 모듈 중에 넘파이 그리고 매플라립 두 가지를 다뤘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판다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빅데이터나 아니면 머신러닝을 다룬다고 하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파이썬의 그 모듈이기 때문에 이거 잘 학습하시면은 이제 다음 수업에서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배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판다스를 우리가 쓰는 대부분 이제 그 이유는 어, 타뷸라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타뷸러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타뷸러의 이 타뷸러는 그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간단한 예로 우리가 어, 떤 자료를 봤을 때 그 자료가 이제 우리 관심사에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이제 저희 지금 수업 듣고 있는 학생분들의 어, 이번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성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학생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 학생의 미드텀 성적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곧 기말고사 보고 나면은 이제 파이널 점수도 있겠죠. 파이널 이그샘 점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학생의 미드텀 점수가 60점이었고 그 다음 학생은 70점이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학생은 여기 첫 번째 오는 거는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학생이 이제 이름을 대신해서 그냥 숫자로만 표현한다고 하면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이제 70점을 먼저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85점을 받게 되었다. 와 같이 우리가 이제 생각보다 많은 자료들이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저장했습니다. 우리가 뭐총 25번째 학생은 26번째 학생이죠. 26번째 학생은 예를 들어서 얘가 80점이었다가 이번에 기말고사에 좀 죽을 써서 70점이 되었다 이렇게 있으면은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로 다른 샘플들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열로 구분했을 때는 하나의 피처, 그러니까 하나의 특성 하나랑 다른 특성 하나, 그리고 옆에 그 외에 또 추가된 특성이 있을 수 있다면 뭐 퀴즈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숙제 점수다 뭐 있다면 이제 퀴즈나 이제 우리가 숙제 점수 같은 거를 어, 우리가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피처를 이제 추가할 때마다 이렇게 각 행은 샘플들을 그리고 각 열은 그 해당되는 특징들 하나, 둘, 셋 여러 개 이렇게 있는 형태를 보면은 자, 이게 멀리서 보게 되시면은 마치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 모양이 그 자체가 테이블 형태인 것 같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자체가 이제 하나의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자료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자료를 타뷸러 데이터라고 말을 합니다. 타뷸러 데이터. 어, 많은 자료들이 타뷸러 데이터겠죠. 예, 많은 자료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자료는 지금 여기 이 행이 각각의 학생들이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매 시간 간격으로 어느 한 주식의 어, 공분을 봤다고 하면 이제 그 주식의 뭐 시간에 따른 인덱스가 올 수도 있고 뭐 사람에 대한 그게 올 수도 있고 뭐 인덱스는 이제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보는 어떤 특징들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는 변수들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다른 예시로 들어서 우리가 어, 학생 이렇게 있는데 조사를 했다고 합시다. 조사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식을 좋아하는 이유를 이제 한식을 이제 0부터 5점까지 점수를 해서 선호도를 조사를 했다고 치고 그다음에 양식 혹은 이제 일식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이 점수들이 나온다 해가지고 5, 2, 3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 우리가 또 뭐 5, 3, 이 나왔다고 하고 4, 3점점 3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료들이 있다고 하면은 어, 자, 이거를 잘 관리하면은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평균이 얼마일까? 양식을 좋아하는 사람의 평균이 얼마일까? 일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평균이 얼마일까? 뭐 이런 것도 통계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수들의 뭐 표준 편차나 분산을 보면은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선호도가 호불호가 얼마나 갈리는지 볼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이 앞에서 배웠던 매플라빅 같은 걸 이용하면은 이제 일식을 좋아하는 점수 같은 거를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또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은 히스토그램 같은 걸 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히스토그램 그림 같은 걸 그래서 보여준다고 하면은 일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제 나아가서
박스 플랫, 박스 플랫 같은 것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박스 플랫. 박스 플랫도 이제 맵플랫 립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맵플랫 립에 박스 플랫 어떻게 그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되게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가 P50이라는 거 불리는 이제 그 중위 값을 나타내고 여기 위가 P75 그리고 여기 아래가 P25로 되어 있으니까 1사분위수, 2사분위수, 3사분위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값의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뭐 또 나아가서는 뭐 이제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양식을 좋아하는 사람과 일식을 좋아하는 사람의 상관성 같은 걸 보고 싶다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축은 일식이고요. 다른 한 축은 뭐 양식이다 합시다. 그래서 우리 수업을 듣고 있는 모든 학생들의 이 점수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점수들이 이렇게 점점이 나온 겁니다. 그죠? 나와서 이제 그래서 보면은 어떤 경향이 있냐 봤더니 되게 어, 그 양식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그죠? 양식을 좋아할수록 일식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죠?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반대로 이제 여기 또 샘플이 많으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일식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뭐 양식을 싫어하게 되는 뭐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보통 우리가 자료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양식과 일식이 서로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도 그려볼 수 있고 어, 박스플라도 그려볼 수 있고 자 이게 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매플라 립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이제 이런 타뷸라 형식의 데이터에서도 우리가 판다스를 잘 이용만 하면은 얼마든지 쉽게 이런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요즘은 기계학습,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그 딥러닝이나 기계학습에 이제 사용되는 이제 자료들 형태들 중에 보면은 우리는 요 최근에는 생성형 AI 때문에 이제 그 뭐 우리가 사람이 쓰는 언어도 쓰고 그다음에 이미지도 쓰고 그다음에 실기열 자료도 쓰긴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많은 공학적인 문제들의 어, 자료들이 이제 타블로 형식인 게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타블로 형식으로 이제 저장이 가능한 어떠한 형태의 자료라도 우리는 이제 판다스를 잘 이용하게 되면은 심층학습이나 기계학습 같은 이 분야까지도 우리가 확장해서 이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모듈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 이걸 잘 학습을 해서 여러분이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자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거 지난 수업 시간에 좀 했었었는데 자, 여기 보면은 넘파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을 거예요. 그죠? 넘파이는 해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 판다스 이제 판다스가 있다. 보시면은 타뷸라 스타일 데이터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타뷸라 스타일 데이터가 이렇게 행과 열로 구분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행은 샘플들을 나타내고 열은 피처들을 나타낸다. 피처. 얘는 샘플. 그러면 이게 어떤 조사를 하면은 그 조사 내에 있는 모든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어,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그 엑셀에서 우리가 이제 자료를 보관한다고 하면 엑셀 형태 같은 이제 자료에 보면은 결국 그 행에다가 우리가 각각 샘플들을 놔두고 이제 첫 번째 행에는 우리가 각 피처의 이름 정도를 우리가 넣어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뭐 그 아래 줄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논의를 했던 이 타뷸라 형식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much more powerful 굉장히 아, 이제 엑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에서 제가 판다스를 이제 접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차원, n차원의 그 배열을 이제 배열 형태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은 판다스는 딱 투 디멘전이다. 왜냐면은 어, 투 디멘전이다. 왜냐면은 행과 열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이란 말이 나옵니다.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그래서 우리가 타뷸라 데이터 이게 바깥 일반적으로 태블릿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데이터 그 타뷸러 데이터를 판다스 안에서는 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타뷸러 데이터 이거 모두 다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네,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형태의 자료를 데이터 프레임이고 타뷸러 데이터고 뭐 그렇다. 이제 매트플랫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 예시를 들어봐서 우리가 엑셀을 켰다고 쳐봅시다. 엑셀을 켜서 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인덱스가 있고요. 0, 1, 2, 3, 4 이렇게 냅시다.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뭐 한식, 양식, 어, 차이니스, 그다음에 일식 여러분께 제가 그 구글 폼을 보내서 각 음식을 좋아하는 정도를 뭐 얘기를 했다 하면은 뭐 3, 4, 3, 뭐 이렇게 제가 각의 값을 넣을 수 있죠. 그죠? 여기 엑셀에서 보면은 기본 함수들 중에 네, 0과 1 사이의 값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5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제가 임의로 값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제 조사를 했더니 뭐 다음과 같이 음식들을 좋아하더라 이렇게 제가 조사를 했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근데 이제 이게 만약 자료가 얼마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엑셀에도 보면은 이 정도 잡아서 우리가 여기서 그림 집어 넣을 거야 하면 이렇게 그림 클릭하시면은 뭐 히스토그램 같은 거 뭐 그려볼 수 있거든요. 히스토그램 같은 것도 그려볼 수 있고 그리고 뭐 가능한데 그리고 이제 뭐 코리아는 좋아하느냐 웨스턴 좋아하느냐 두 개의 뭐 스케타 플랫도 이제 그려볼 수 있고 이렇게 하게 하면 돼요. 지금 이제 자료가 이렇게 얼마 안 되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빨리 엑셀로 해보면은 그 좋을 수도 있어요. 빨리 엑셀로 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빨리빨리 볼 수 있으면 그 자체도 좋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자료가 한 수만 개 정도 된다. 수만 개 혹은 이제 빅데이터니까 뭐 예서 한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자료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엑셀에 와서 이 분석을 하고 나서 트루 분석하려고 하면은 할 때마다 이걸 다시 이렇게 아래로 다 드래그를 해줘야 되고 그죠? 아, 하면은 굉장히 번거롭고 이게 어려워지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특히 이제 판다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거 비슷한 연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 어, 목표고 자,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타뷸러 데이터 혹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저희가 이제 사용할 예제는 그 i클래스에 올라와 있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ND 어레이 new를 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두 가지를 했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자료는 뭐냐면은 여기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음, 그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 오늘 이 수업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 프로세스드 솔라 팜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를 열어보시겠어요? 보시면은 프로세스드 솔라 팜 열어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그 이제 지금 제가 열었던 이 파일은 그 CSV 파일이라고 하는 건데 CSV 파일인데 확정적 CSV잖아요, 그죠? CSV 파일은 엑셀로도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엑셀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보면은 지면에서부터 2m 위에서의 온도, 그리고 지면에서부터 2m 위에서 측정한 습도, 휴미디티니까 습도 이런 거겠죠. 지금 이제 그 솔라팜은 태양광 발전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뭐 주차장이든 뭐 이런 곳에서 이제 그 주차장 이제 그 지붕 같은 데다 이게 태양광 설치를 해놓잖아요, 그죠? 태양광 이렇게 설치를 해놓는데 근데 이날 태양광 그 패널로부터 발전될 발전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미리 좀 어,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지붕 이 기둥이에요. 제 그림을 좀 못 그려서 죄송하지만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근데 이제 그럼 하루에 얼마나 이제 차가 아래 있겠죠. 이렇게 차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이제 그 태양광 발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도움이 되겠죠. 주차칸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차칸 아래 있고
아래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 지면이 있다고 하면은 이 지면에서 우리가 2m 떨어진 이 위치에 이제 이 만들어서 여기 안에다가 2m 떨어진 위에다가 여기 안에서 이제 온도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습도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2m 떨어진 이 위치에서 온도와 습도를 제가 측정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온도나 습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날 어, 해가 얼마나 이제 오래 떠 있었냐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그 예측에 도움이 되겠죠. 아, 그리고 제 다른 자료들 보면은 민씨 레벨, 그날 측정했던 해수면의 높이, 죄송합니다. 그 해수면 높이에서의 압력, 이게 기압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프리시피테이션은 이제 비가 얼마나 왔느냐 보고 눈이 얼마나 왔느냐. 그죠?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은 아무래도 날이 흐리거나 혹은 눈이 내려서는 이제 태양광 패널을 가릴 테니까 이제 발전량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날의 풍속, 10m 위에서의 풍속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 10m 위에서의 풍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제 풍속계는 이제 여기 위에 10m 위에 이제 달려 있겠죠. 여기 보면은 국자 모양으로 생긴 이제 이렇게 생긴 어, 풍속계를 달아가지고 얘가 얼마나 빨리빨리 회전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풍속을 측정할 건데 아,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다른 형식의 풍속계일 것 같은데요. 그 프로펠러 달린 거일 것 같아요. 그러면 쉬워서 이렇게 생긴 거 잘 안 쓰니까 프로펠러 달려 있어서 또 예, 프로펠러 달려 있어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얼마나 빨리 도느냐를 가지고 이제 풍속을 측정을 할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과 이제 이 돌아가는 이 위가 얼마나 돌아갔는지를 바탕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지 혹은 이렇게 불어오는지 이런 걸 측정할 수 있겠죠. 그걸 측정한 게 방향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방향. 바람의 방향은 0도부터 460도까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풍속은 이제 미터 퍼 세커로 얼마나 오고 있었냐. 그리고 앵글 오브 인시던스나 아지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자, 태양이 이제 그날 그 시점에서 태양이 이제 들어올 텐데 태양이 들어올 텐데 이 태양이 이제 들어오는 이 경선의 이 앵글 이 각도 90도일 때 제일 좋겠죠. 90도에 가까우면은 내가 이렇게 딱 태양을 펴고 있을 때 그 바로 위로 이렇게 햇빛이 쏟아지는 거니까 제일 좋은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좀 해가 아래로 기울어서 오면은 아무래도 에너지 좀 적을 테니까 이게 더 좋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있고 마지막으로 태양이 또 이제 이렇죠. 여기서 해가 떴다가 지니까 헤드가 떴다가 지는 동안에 이, 이 들어오는 여기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또 마찬가지로 각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태양광 패널들로부터 발전되는 이 총량이 얼마인지를 측정한 게 제너레이티드 파워, 킬로와트로 측정된 거죠. 이게 그 어, 이제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관측 시점인 거고 이 관측을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총 관측을 1000번 정도 실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00번 정도. 1000번 정도 실시한 거 있다고 하면은. 자, 그럼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 모든 물리 현상을 이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뭐 가상의 시뮬레이션 같은 걸 개발을 해가지고 그러면 시뮬레이션에 굉장한 과정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거 개발하는데 엄청 힘들고 막 이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데이터 사이언스나 아니면은 빅데이터에서 하려고 하는 거 뭐냐면은 우리 1000일 정도 그 기록을 해봤어. 그럼 1000일 정도 기록을 해봤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 날인 1000하루째에는 앞에 있던 이 기록들 중에 그 어떤 패턴을 분석해서 이 다음 날에 예측을 해줘. 근데 대신에 그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거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 기반으로 한 뭐 기계학습이나 뭐 다른 것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 에너지 빅데이터라는 수업이 있는데 에너지 빅데이터 수업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는데 우리가 이번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 시간에는 이제 그 머신러닝을 다루지 않으니까 그러면 대신에 그 판다스라고 하는 모듈은 이제 이 머신러닝 하기 기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거를 배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 올려진 그 주피터 노트북 중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이제 열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는 지금 서로 다른 자료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중간중간 고쳐가면서 이제 각각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보시면은 타뷸라 데이터가 어떤 자료인지에 대한 설명이 다시 또 있습니다. 설명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일단 판다스를 불러와주는 이제 우리 생각하는데 판다스는 일반적으로 넘버와 마찬가지로 이 이름이 이제 5글자, 6글자나 되다 보니 이렇게 PD로 줄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만약에 판다스라는 모듈을 전에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모듈을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모듈을 설치하는 방법은 그냥과 똑같이 터미널로 와서 py-m pip 인스톨 하신 다음에 판다스라고 하시면은 이제 설치가 됩니다. 저는 이제 판다스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없다고 하면은 터미널로 오셔서 아래 pip install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판다스를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료를 여러 가지 불러오는데 여기서 저희는 다른 자료가 아니라 processed solar farm이라고 하는 이 자료를 제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름을 우리가 이제 보려고 했던 자료가 processed solar farm이라고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불러오는 겁니다. 판다스를 이용해서 CSV 형태의 파일을 불러오겠다. 근데 그 파일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의 약자인 DF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이 파일에 있는 자료를 우리가 불러왔는데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제일 먼저 우리는 처음 할 수 있는 게 어, 처음에 있는 이 자료들의 처음 5줄 정도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얘네들 값이 뭔지를 보면은 이 자료가 제대로 불러왔는지 안 왔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df 한 다음에 점 헤드 하고 가로 열고 가로를 닫으시면은 처음에 이제 5개의 그 샘플들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값이 2.17이었고 마지막 값이 7.73이기 때문에 이제 파일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처음 값이 2.7인인 걸 확인할 수 있고 다섯 번째 값에 템퍼처 첫 번째 이제 이 컬럼은 템퍼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템퍼처에서 다섯 번째 값인 그러면 7.73이었는데 7.73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파일이 제대로 불러와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5줄을 보긴 하지만 10줄을 보고 싶다고 20줄을 보고 싶다고 하면 이 안에 숫자를 넣으시면은 20줄을 보고 싶다고 하면 총 20개의 줄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어, 이제 헤드 다음에 인포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인포. 자, df 인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컬럼들의 이름이 뭐였는지 그리고 각각의 이 피처들이 총 몇 개가 있는지 보면 1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총 1000개의 자료가 있었고 이 첫 번째 템퍼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이 실수 형태의 자료다라고 볼 수 있죠. 보면은 실수 형태의 자료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7 이렇게 있으니까요. 근데 두 번째 같은 휴미디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수 형태로 지금 값이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정수로 이제 불러온 걸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배열은 다 실수 형태의 값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강수량과 이제 강설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수처럼 보이지만 아래로 보시면은 이제 강수량이 뭐 0.2cm 혹은 0.1cm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면은 아래 소점이 있어서 얘는 그 실수형 자료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강수량이나 아니면 강설량 같은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describe라는 게 있는데 describe를 이제 활용하시면은 df.describe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으시면은 그러면은 각 피처들의 각 피처들 이제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이 태양광 발전했을 때 발전량이니까 제일 마지막 피처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총 자료의 개수, 얘네들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과 최대값, 그리고 각 1, 4분위수, 2, 4분위수, 그다음에 3, 4분위수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부들을 가지고 이제 온도를 평균을 내봤더니 약 6.9도 정도 되는 자료가 있었고 평균 습도는 60도 정도 됐었고 60% 정도 됐었고 평균 압력은 1022kPa 정도 됐습니다.
그 외 나머지 강수량은 비가 안 온 날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제 평균이 이 정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네, 다음과 같이 비가 가장 많이 왔을 때는 2cm까지도 왔고요. 그리고 눈이 가장 많이 내렸을 때는 1.68cm까지 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발전량은 평균적으로 1 1143kW 정도 됐는데, 적은 날에는 뭐 거의 안 되는 0에 가까운 날도 있었고, 가장 많이 나는 3000kW까지 되는 날이 있었으니까,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에너지 간헐성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원자력이나 아니면 화석 연료와 같이 우리가 일정한 그 부하를 일정한 이제 에너지 공급이 되지 않고, 그날의 온도, 날씨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발전량이 작을 때는 거의 되지 않고 많을 때는 이렇게 많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에서는 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골라서 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df 점하고 컬럼 수를 해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변수들의 이름들이 어떤 거에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서 온도를 보고 싶다 하면은 이 변수 이름이 길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피처의 이름이 그각 열에서의 첫 번째 행에 있는 이름, 이 이름이 이제 길기는 하지만 온도는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온도를 보고 싶다고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대괄호를 하신 다음에 그 온도에 해당되는 이 컬럼의 이름, 열의 이름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온도만 총 1000개의 값을 뽑아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앞에는 이제 각각 인덱스가 나오고 뒤에는 실제 있는 값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뭐 뒤에는 값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점 values까지 해주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넘파에서 다뤘던 배열로 치환해서 배열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값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얘는 이제 배열이기 때문에 이제 어, 온도에 관련된 배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전향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넘파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대부분의 것들을 이제 다 확인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배열이니까 평균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래에서 이제 시각화나 이런 것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맨 위로 오셔가지고 판다스 외에 이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불러오겠습니다. numpy, 그리고 import, apply, 그리고 import. 자,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쓸 거라서 C본이라고 하는 이 모듈은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 다루지 않았지만 이것도 시각화하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쓸 거니까 이것도 처음 사용하신 분은 설치를 해야겠죠. C본이라고 하는. 이거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얘 이제 배열이니까, 배열이면은 이 배열을 가지고 우리가 시각화를 하려고 하면은 plt.hist를 통해서 이 배열을 시각화할 수 있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봤더니 제가 처음에 거를 안 돌려줘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걸 입력을 하고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기서 여기까지 모듈을 다 불러와서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봤더니,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이 배열에 관련된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평균이 아까 6도 정도 됐으니까 평균이 6 정도인데 이런 분포를 가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하루 하나 있고 두 개 있는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만약에 내가 이제 보려고 하는 이제 컬럼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제 우리 앞에서는 이렇게 그냥 하나 이렇게 이름만 이렇게 줬었었는데, 만약에 내가 두 개 이상을 보고 싶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보고 싶은 그 열의 이름을 리스트로 해서 전달해 주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약간 대괄호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이제 우리가 변수 정확한 이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셔도 이제 값이 나오는데, 근데 만약에 이거 말고 하나 더 보고 싶다. 온도와 그리고 이 발전량을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앞에 와서 온도와 발전량을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컬럼이 하나 이상이라고 하면은 그 컬럼
이름 전체를 이제 묶는 리스트를 안에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리스트. 하나일 때는 스트링을 줘도 되지만 두 개 이상이라고 하면 리스트 형태로 해서 그래서 대괄호가 두 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노란색 대괄호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대괄호고 대괄호 안에 있는 이 분홍색 대괄호는 스트링 두 개를 묶어주기 위해서 묶어줘서 이제 리스트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주는 대괄호입니다. 그래서 그 대괄호를 두 개를 앞에 써야 되고 뒤에 두 개를 써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첫 번째 열에 해당되는 게 온도고 두 번째 열에 해당되는 게 이제 파워입니다. 물론 두 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세 개도 볼 수 있고 네 개도 볼 수 있는데 온도도 습도도 보겠다 하면은 여기에 습도도 추가를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습도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밸류스 없애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도, 습도, 발전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아래에서는 저는 이제 이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온도와 요 습도, 그다음에 압력, 바람의 세기, 그리고 발전량 이 다섯 가지만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만 제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이제 정의해 줄 건데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우리가 보고 싶었던 변수인 먼저 온도, 그리고 습도, 그리고 압력, 바람의 세기, 마지막에 파워. 뭐 변수가 더 많은데 지금 저 다섯 개만 보겠습니다. 이 다섯 개에 대해서 보겠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이렇게만 불러오게 되면은 어, 우리가 아까 뭐그 열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다섯 개만 보는 건데 근데 이거를 내가 다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게 되면은 예, 정의를 하게 되면은 압력, 그다음에 바람의 세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 애를 다시 DF로 더 씌우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DF에 헤드를 해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 변수가 다섯 개만 남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다섯 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변수 이름이 너무 기니까 이 변수를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면은 쓸 수 있는 건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컬럼의 이름을 바꾸는 이제 리네임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음, 앞에 이 리네임 해서 컬럼 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건 이제 딕셔너리 이걸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앞에는 제가 전에 사용했던 변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땡땡 한 다음에 제가 그 키는 지금 현재 컬럼 이름 그 다음에 밸류는 내가 이제 바꾸려고 하는 이 이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온도가 있으니까 온도 이렇게 길게 변수형 이름이 있었는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바꾸냐면은 간단하게 온도로 할게요. 템퍼처로 하겠습니다. 템퍼처로 할 거고 두 번째 휴미디티 이게 상대 습도인데 그냥 이것도 제가 그냥 휴미디티라고만 하겠습니다. 이름이 기니까 그죠? 그리고 자, 마찬가지로 C 레벨에서의 프레셔는 그냥 프레셔라고 할 거고 윈드 스피드도 그냥 윈드 스피드라고 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워는 그냥 발전량이니까 파워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하면은 이렇게 길달았던 이 변수 이름을 우리가 아래와 같이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컬럼 이름을 바꿀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rename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인데 rename에서는 여기 컬럼하고 여기 딕셔너리 형태로 우리가 바꾸고자
현재의 이름, 바꾸고자 하는 이름, 현재 이름, 바꾸고자 하는 이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어, 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 자료를 지금은 우리가 이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근데 여기 자료 중에 내가 일부 자료를 내가 어, 골라서만 보고 싶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만 보고 싶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온도가 10도 이상인 날에 뭐 발전량만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걸 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DF 한 다음 대괄호 해가지고 컬럼 이름을 줄 수도 있지만 파워 이렇게 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여기 대괄호 안에 그 컬럼의 이름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조건문을 줄 겁니다. 근데 조건문은 어떤 조건문이어야 되냐면은 일종의 리스트나 배열인데 근데 그 크기가 이 총 1000개의 샘플이 있으니까 1000개와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1000개와 길이가 같은 어떤 배열이나 리스트 형태의 이 조건문을 줄 건데 근데 여기서 true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그래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그걸 줄 거고요. 만약에 false라고 하면은 그 조건을 빼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조건문을 넣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조건문을 넣을 거냐면은 여기 안에 df 안에 df 템퍼라처를 볼 건데 이 온도가 만약에 10도 이상이냐라고 물어볼게요. 자, 이거를 우리가 위에서 실행하게 된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길이가 1000개인데 이제 10도가 아닐 때는 10도보다 이하일 때는 false로 이제 반환이 되고 이제 이상인 거는 true로 반환된 걸 확인했습니다. 이게 총 1000개가 있는데 이 중에 true에 해당되는 행만 내가 가져온다는 거기 때문에 이 조건을 아래 여기 대괄호 안에 넣게 되면은 그죠? 대괄호 안에 넣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당근 출력이 됩니다. 보시면은 인덱스가 앞에서는 0부터 1, 2, 3, 4, 5, 6 해서 9, 9가 증가했었는데 이제는 0부터 6까지가 없죠. 왜냐면은 처음에 6개의 그 샘플들이 다 온도가 10도 미치였기 때문에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처음 6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10도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발전량이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가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확인했습니다. 전체 길이 중에 보면은 총 1000개의 그 행이 있었는데 그 중에 271번 정도가 어, 이제 발전량이 죄송합니다. 온도가 10도 이상인 날들의 기록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조건을 여기 안에 줘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만약에 조건을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온도는 10도 이상이면서 그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발전량도 1000와트 그러니까 발전량도 10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옆에 조건을 하나 더 주면 됩니다. 1000 이상인 거. 그러니까 온도도 10도 이상인데 1000 이상. 그럼 얘도 1000개짜리 true and false인 거고 얘도 1000개짜리 true and false인데 여기 and로 엮여져 있으니까 얘도 true고 얘도 true인 경우만 전체가 true가 되고 둘 중에 하나라고 그 false면은 false가 됩니다. 이 교집합 같은 거죠. 두 개의 교집합. 그래서 이제 그 and로 우리가 이 기호를 이용해서 섞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다시 보면은 자, 이렇게 온도 그 발전량이 1000킬로와트 이상인 날만 보면은 아까 270 며칠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171로 또 더 줄여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날의 어떤 자료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이 템퍼처에 뭐 하이 파워 뭐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 안에서 뭐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이제 필터를 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값을 볼 수 있다. 아, 자, 그리고 어, 컬럼을 이제 이름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이름 말고 인덱스를 이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긴 한데 우리가 가능하면 이제 컬럼 이 이름 이 자체로 우리가 값을 불러오면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0, 1, 2가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어, 삼행 2열에 있는 값을 보고 싶다. 그죠? 혹은 삼행에 있는 모든 값을 다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얘를 부를 수 있냐면은 df.ilog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df.ilog. 그래서 여기서 2를 줬다. 2라고 하면 이제 이게 그 세 번째 있는 행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있는 행을 보면은 실행을 하면은 그날의 온도는 3.65였고 온도는 33이었고
얘는 뭐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4068, 222, 2214, 84, 930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것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세 번째 행에서 세 번째 행에서 두 번째 열부터 네 번째 열까지 보고 싶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 이제 열 번호를 주면 되는데 내가 첫 번째 걸 보고 싶다고 하면은 얘는 3행의 첫 번째 열이니까 3.16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치 이거는 이제 그 배열의 그 인덱스와 슬라이싱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가 두 번째 열부터 네 번째 열까지 보고 싶다 하면은 1 땡땡 2 3 4 하면 되겠죠. 1 땡땡 4 하면은 그러면은 윈드 스피드까지 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 인덱스와 슬라이싱은 우리가 앞에서 리스트를 할 때도 튜플을 할 때도 그리고 넘파이에 있는 배열을 할 때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덱스로 우리가 이거를 불러오려 하면은 i는 인덱스고 log은 로케이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ilog 말고 log이라는 게 있어요. log은 뭐냐면은 앞에 이제 샘플 개수는 내가 100번 101번째부터 111번째 죄송합니다. 여기서 어, 100번부터 101번에 해당되는 인덱스에 그러니까 100부터 109까지의 인덱스에 해당되는 제가 이 값을 행해서 불러오는데 이제 i 대신에 log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름을 줘야 돼요. 이름. 여기서는 이제 ilog은 둘 다 인덱스를 받아, 그러니까 숫자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컬럼 이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위랑 똑같이 뭐 1부터 4까지 하겠다 하면은 이제 이러면은 에러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름을 넣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 이상의 컬럼을 동시에 보겠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얘도 컬럼에 해당되는 리스트를 제공해 준 겁니다. 그러면은 100번째부터 109번째까지의 죄송합니다. 이 마지막을 포함합니다. 100번부터 110번까지의 그 샘플 중에 그죠? 그 중에 템퍼처와 파워에 해당되는 두 개의 컬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rlog과 log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두 가지를 했고요. 필터인데 이 필터도 우리가 했으니까 이것도 건너뛰시면 됩니다. 이건 다른 자료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됩니다. df 헤드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온도는 섭씨인데 내가 이거를 화씨로 바꾸고 싶다. 그래서 화씨로 하는 새로운 컬럼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보겠습니다. 우선 df 한 다음에 새로운 이름을 얘기해야겠죠. 템퍼러처인데 화씨다. 화씨다. 근데 화씨는 뭐냐면은 지금 섭씨로 돼 있기 때문에 섭씨는 섭씨에서 9 나누기 9, 곱하기 5를 해주고요. 거기에 31을 더해주면 화씨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이전에 없던 컬럼 이름에 이거를 계산한 값을 넣어주겠다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df 헤드를 하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총 5개 5개의 열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하면은 마지막에 파레나이트 하나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파레나이트. 얘는 셀시우스고 얘는 파레나이트입니다. 혹은 우리가 여기 안에서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뭐 온도와 그 윈드 스피드를 곱한 어떤 새로운 물리량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두 개를 곱해가지고 그게 새로운 뭐 컬럼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추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추가를 했는데 내가 이제 만약에 뭐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면 파렌에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없애주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제 드랍이라는 이 방법을 이용하면 드랍을 할 건데 어떻게 드랍을 할 거냐면은 온도에서 여기 드랍을 하고 이제 제거를 하려고 하는 컬럼의 이름을 주고 엑시스는 1을 줍니다. 그리고 in place는 true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앞에처럼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in place를 true를 하게 되면은 그냥 drop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를 오버라이드를 하겠다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위에 아까 temperature underscore f라는 컬럼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를 제거시킨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실행하게 되면은 야, 근데 너 이런 컬럼이 없는데 왜 이걸 제거하려고 해서 그 컬럼 이름이 없다라고 이제 얘는 이게 없다. 컬럼 이름 중에 이런 이름이 없다라고 준 거니까
다시 추가를 한 다음에 다시 삭제를 할 수 있겠죠. 삭제를 하면 이렇게 된다. 여기 엑시스 1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봤을 때 얘가 이제 엑시스 1이고요. 얘가 엑시스 0입니다. 내가 엑시스 1로 와서 없애겠다 하면은 제가 자료를 이렇게 없애겠다는 거예요. 여기 가로축이 중에 이 하나 해당되는 모든 걸 다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엑시스 제로로 하게 되면은 여기 중에 내가 하나를 고를 건데 근데 그 중에 제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없애냐면 이번에는 이 가로를 없애는 겁니다. 가로로. 그죠? 그러니까 빼는 건 빼는 건데 엑시스가 1이면은 열을 없앤다는 거, 열 전체를 없앤다는 거고 엑시스가 0이면은 이 샘플 하나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드랍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기 첫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로우에 있는 값을 x 0에 대해서 우리가 없애겠다 했으니까 이거를 하시면은 이제 보면은 처음에는 2.17부터 시작되는데 2.17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덱스는 이제 그 번호 예전에 있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0이 없고 1부터 시작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 더 없애겠다 하면 예를 들어서 압력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압력을 없앤다고 하면은 여기서 또 압력도 마찬가지로 또 없앨 수 있습니다. 총 4개의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 조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 데이터 프레임은 뭐 이 위에 모양과 같죠? 그러면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그 발전량이 큰 날로부터 이제 오름차순으로 하고 싶습니다. 오름차순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그죠? 마찬가지로 자, sort values라는 이 명령어가 있는데 sort values 한 다음에 어떤 거에 대해서 할 거냐 해서 by는 내가 기준을 삼고 싶은 예를 들어 발전량을 보고 싶다. 발전량을 지금 내가 집어넣고요. ascending true라는 말은 올라가는 게 맞냐니까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하겠다 하면은 이거를 first 내림차순으로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 거를 다시 나를 오버라이드를 해서 이렇게 띄워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번 그 발전량이 내림차순으로 정의된 게 지금 보면 인덱스는 이제 뒤죽박죽 돼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발전량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 3,000에서부터 작은 날에서 뭐 2,900 점점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점점 값이 줄어들게 하고 있는 걸 할 수 있고 오름차순으로 정의했다 하면은 발전량이 제일 작은 날에는 0.00944 거의 발전이 안 되는 날부터 뭐 0.5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날부터 그다음에 점점 많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나를 기준으로 어떤 그 값을 기준으로 이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을 정의할 때는 sort values라는 그 메서드를 이용합니다.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면은 온도에 대해서도 가상 온도 낮았을 때는 마이너스 5.35도였는데 점점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통 그 정리를 하고 나면 다시 이거를 원에다 씌워주는데 근데 이게 원래다 씌워주는 이거를 귀찮으면은 이거를 앞에 없애주고 대신에 여기에 아까 inplace라는 이 키워드가 있는데 여기에 이 값을 true를 주게 되면은 이제 이게 있으면은 지금 이것과 어, 아까 우리가 좀 전에 했던 if 이것과 같은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든 아래 것처럼 하든 아래 거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그걸 다시 오버라이드를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인플레이스라는 걸 주게 되면 더 깔끔하게 그냥 그 자체로 그 내 원래 거 새롭게 만들어줘라는 뜻이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휴미디티 해보겠다 하면은 휴미디티도 어, 이제 오름차순으로 제일 낮을 때 17도부터 제일 높을 때는 더 크게 나겠죠. 이렇게 우리가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음,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많은 걸 했는데 어, 마저 좀 더 이어가서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이제 그 그룹핑이라는 걸 하기 전에 다른 하나를 보자면은 자, 우리 컬럼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발전량 1000을 기준으로 해서 발전량이 1000 이상인 날은 발전이 많이 된 날이고 1000 이하인 날은 발전이 많이 안 된 날이다라는 이제 제가 하나의 값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퍼포먼스 어, 카테고리라는 이 하나 만들게요. 네, 전체는 하이라고 할게요. 그냥 카테고리라는 하나 만들어서 전체를 하이로 만든다 하면은 그러면은 세계에서 완전 다 하이로 돼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카테고리라는 것 중에 제가 어떤 걸 줄 거냐면은 만약 카테고리 중에 어, df 파워가 1000보다 작은 날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저는 걔를 로우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df 헤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가 잘못됐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전까지 글을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카테고리 전체는 원래 하이로 만들었지만 파워가 1000 이하인 행에 대해 걔의 카테고리를 제가 로우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앞에 1000개의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열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에 록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줍니다. 록해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우리가 로우로 바꿔줬다 하면은 그러면은 카테고리가 이제 1000 이하인 부분은 이제 다 어, 로우로 이제 바뀌어질 거고 1000 이상이었던 날은 하이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0을 기준으로 발전이 많이 되느냐 적게 되느냐를 이제 나눴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걸 우리가 할 수 있냐면은 그러면 발전이 많이 된 것들의 평균과 발전이 적게 된 날들의 평균을 우리가 또 구분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룹핑입니다. 그룹핑. 그래서 df에다가 그룹 by 하고 카테고리라고 해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제 기준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제가 평균을 내보겠습니다. 평균.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카테고리 이제 이 전체 자료들 중에 카테고리가 하이였던 애들의 전체, 로우였던 애들의 전체인데 그러면 이게 각각의 샘플들이 많을 테니까 그 서로가 골라진 날들의 평균 온도, 습도, 바람 세기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바람이 이제 좀 작고 그리고 휴미디티도 좀 작고 대신에 온도가 좀 높은 날일 때 평균 이제 2000 정도 되는 발전량이 있었고 반대로 온도는 더 낮은데 습도도 좀 뭐 습도는 높고 그리고 바람 세기도 더 클 때 이제 발전량이 작아졌다 이런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룹 그룹핑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룹 바이라는 방법을 쓰면 되는데 그룹 바이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 하나 제공해 줍니다. 카테고리. 이제 이게 카테고리 자체가 연속 변수면 안 됩니다. 연속 변수면은 우리가 이걸 나눌 수가 없는데 이제 이 연속 변수가 아닌 변수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어 이제 그 카테고리컬 베리어블 혹은 디스크리트 베리어블 이렇게 말을 쓰는데 디스크리트 베리어블 같은 거 여기 하이가 있고 로우가 있고 혹은 0, 1, 2 이런 거는 이제 디스크리트 베리어블인데 우리가 0.1, 0.2, 0.3 이렇게 바뀌는 것들은 이제 무수히 많은 유니크한 밸류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룹핑을 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이제 디스크리트 베리어블이나 아니면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인 경우에 그룹 바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각을 나눠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자료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df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조작해가지고 지금 습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름차순 정의를 했고 그리고 카테고리라는 새로운 변수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이름의 새로운 변수를 내가 저장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to csv라고 하고 내가 저장하고 싶은 제 새로운 이름이니까 my new csv 파일 하고 csv 확장자까지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first를 항상 넣어주세요. 맞죠? 저장 이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제가 이 작업을 하던 그 폴더로 왔을 때 여기 my new CSV 파일인데 잘못 오타가 있었네. CSV 파일이니까 my new CSV 파일이 아래에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자,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은 엑셀로 다시 열 수가 있는데 엑셀로 열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온도, 휴미디티, 윈드 스피드, 파워, 카테고리 이렇게 적혀 있는 이 우리가 이 값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얼마든지 이 데이터 프레임을 조작을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와서 우리가 마지막에 다음 같은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일단 처음에 자료를 불러올 때는 pd read csv라는 명령을 썼고 그리고 뭐 간단히 뭐 처음 5줄 볼 때는 이렇게 쓰고 마지막 5줄 볼 때는 그러니까 df tail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df tail 하면은 df tail 하게 되면은 이거는 헤드 반대로 이제 마지막에 5개를 보여주는 겁니다. info 하면은 각각의 이제 변수 유효한 숫자 개수나 아니면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컬럼을 선택할 때는 이 컬럼 이름을 주거나 럭이나 아니면 iloc 같은 이제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조건으로 필터를 할 때는 여기 안에 이제 조건문을 주게 되는데 이제 조건 하나 있을 때는 뭐 다음 같은 거지만 만약 조건이 2개 있다 하면은 우리가 얘를 응용을 해서 조건 하나 있고 이제 뒤에 다른 조건 하나 더 줄 수가 있죠. 다른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었습니다. sort value도 우리가 했었고 group by도 우리가 했었고 이건 우리가 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제거를 하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판다스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아가가지고 판다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매플랍립을 배웠기 때문에 그 매플랍립을 이용해서 자료 시각화를 좀 해보면 좋겠어가지고 자료 시각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PLT, 히스트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히스토그램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DF에 파워가 있는데 파워 히스트를 인스는 총 20개로 나눠서 해보고 싶다. 그리고 PLT 어, 그 X 라벨을 그려줄 때는 X 라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 되는데 파워고 킬로와트 Y축은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고 히스토그램 제너레이트 파워 오브 솔라 팡 제가 태양광 발전으로부터 나오는 발전량 PLT 그리드라는 것도 우리가 했었고 이렇게 하면은 같은 히스토리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되게 이제 이 작은 날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날이고 또 되게 날이 맑고 좋으면 2000 이상도 하겠네. 이게 작은 날에 굉장히 많이 자료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자, 우리 DF 헤드 봤을 때 다시 우리가 원래 형태로 바꿨고 DF sort index 그리고 in place 프로를 하게 주면은 df 헤드 다시 우리가 이제 인덱스 기준으로 정해나가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0이 없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 저기 위에서 드롭 한 다음에 엑시스 0을 준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로어를 없애달라 해서 0이 지금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하나인데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자료를 보면은 이 형태의 자료를 보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어, 얘 평균 각각의 평균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거 그거는 그것 평균도 볼 수 있고 각각의 뭐 표준 편차도 볼 수 있고 평균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죠. 뭐 최대값, 뭐 최소값, 그리고 퍼센타일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퍼센타일, 백분위 수 이걸 보는 걸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df 파워 파워에 대해서 내가 보게 합니다. 여기 파워는 values를 하게 되면 이제 이 파워를
넘파이의 배열로 이제 보는 거니까 이제 파워스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의 배열에 해당돼요. 1000개의 값이 있는 배열입니다. 그죠? 여기서 내가 그 평균을 보고 싶다. 그러면 np min 파워를 하시면은 프린트 발전량의 평균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메디안이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하게 되면은 중위값이나 아니면은 표준 패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킬로와트 average power generation 땡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나 최대 최소노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평균은 이렇게 되고 np min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np std는 이제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고 최대값 최소값은 np max np 그 min과 같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최대 최소값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표준 편차 말고 분산을 보고 싶다 하면은 var 이라고 하는 베리에이션 베리언스의 그 이제 줄임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분산입니다. 분산. 그래서 표준 편차 말고 내가 만약에 베리언스를 보겠다. 분산을 보겠다 하면은 여기 std 대신에 var 그러면은 분산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산은 이제 그 단위의 제곱세이기 때문에 이제 킬로와트의 제곱과 같은 가지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분위수를 보려고 하면은 이제 이 파워라고 하는 거 넘파이의 np 퍼센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파워에서 50을 하게 되면은 50분위수입니다. 50분위수는 뭐냐면 0부터 100 사이에서 50이면 딱 가운데 있는 애니까 메디안과 같습니다. 얘는 이제 사실은 프린트 50분위수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프린트 np 메디안 위에 거 아래 거는 같은 값이다 사실. 50번째 있는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 중에 50등이랑 그다음에 메디안은 중위값이니까 중위값이랑 같은 의미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용하면은 어, 이제 100을 나눠 가지고 이제 1등부터 100등까지 있다고 하면은 여기가 0등이고 여기가 100등인데 여기가 최대값 최소값이죠. 최소값 얘는 이제 분위수니까 퍼센타일입니다. 퍼센타일. 이런데 이제 그 중앙에 있는 값을 우리가 P50, 50분위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4등분을 시켜가지고 정확히 4등분 시켜서 앞에 있는 거를 1사분위수, 2사분위수, 3사분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P25, P 75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25를 넣고 75를 넣게 되면은 아, 이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뭐 1사분위수랑 2사분위수가 이미 10배 차이 난다는 말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확률을 보면 이제 뭐 전기 부분 이런 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중위값을 중심으로 이렇게 값이 분포가 있는데 보시면은 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범위예요. 여기까지 P25에서 P75는 전체 확률 중에 50%는 여기 안에서 발생되는 거니까 굉장히 발생이 이제 이 안에서 많이 이벤트가 많이 발생할 건데 어느 날은 이렇게 나왔다 어느 날은 이렇게 나왔다 이거 할 건데 근데 이제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발생될 수 있는 그 이벤트들의 그 범위가 어떻게 되냐 봤더니 안 좋은 날은 200kW밖에 안 됐다가 잘 되는 날은 2000kW까지 나. 10배의 가능성을 지금 우리가 이 신재생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발전 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분전, 뭐 그리고 전력 개통, 뭐 이런 설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뭐 거기에도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게 이제 이런 가능성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다. 원자력이나 이제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하게 우리가 원하는 기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상관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날은 우리가 이걸로는 안 되니까 그러면은 예비용 가스터빈이 갑자기
어딘가 나와가지고 가스터빈으로도 우리가 생산할 수 있어야 되고 뭐 ESS 뭐 자동차 배터리 그런 게 아니라 뭐 거의 수 기가와트 아워만큼을 저장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 집적된 그 리튬 배터리 같은 걸 만들어서 해야 되고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물론 신재생 에너지 자체는 뭐 연료로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공짜인 에너지처럼 생각을 하지만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날씨에 따라서 우리가 전력이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앞으로 많이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를 하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단변수에서 봤는데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걸 보고 싶냐면은 온도에 따른 발전량, 온도에 따른 발전량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좋겠죠? 그냥 온도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지금 확 그리고 싶은 그래프는 뭐냐면은 이제 x축이 온도고 y축이 파워입니다. 아까 봤을 때 온도가 높을수록 발전이 잘 된다고 했으니까 뭐 자료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겠죠. 이렇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제 하나의 값이 증가할 때 다른 값도 같이 증가하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양의 상관계수라고 하고요. 이 반대로 이제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바람의 세기는 아까 발전량의 그 반비례하는 것 같으니까 바람의 세기, 윈드 파워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자료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직 안 그려봤기 때문에. 근데 막 이렇게 된 다음에 얘는 음의 상관관계, 얘는 양의 상관관계, 양의 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계산해봐야겠죠. 음. 이거 하기 전에 상관계수라는 이게 있는데 상관계수. 상관계수는 뭐냐면은 어, 상관계수는 x라고 하는 변수와 y라고 하는 변수의 공분산에다가 x의 표준편차를 나눠주고 y의 표준편차를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로 움직입니다. 이 상관계수가 양수라는 말은 이 경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아니, 음수라고 하면은 이 경우라고 해요.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는 이 그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이라고 하는 이 값을 통해서 이게 양일 때는 이게 되는 거예요. 로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로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이렇게 그냥 한 선에 이제 이 위로만 이렇게 있는 거고 이게 1이 아니라 0.5 혹은 0.7 이렇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하나 어떤 가상의 직선에서부터 뭐 자들이 이제 좀 벗어나서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상황에서 0인 건 어떤 경우냐? 그러면 두 변수가 독립인 경우를 의미를 하는데 이제 독립이면은 얘가 크든 작든 뭐 그냥 랜덤하게 이렇게 그냥 값이 이렇게 존재하면은 얘는 이 값이 이렇게 존재하면은 얘가 x 1이 증가할 때 y 1이 같이 증가하지 않죠. 얘는 이제 서로가 독립으로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상관계수가 0에 수렴하는 걸 확인해야 돼요. 0에서 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자, 그러면은 히스토그램 말고 두 가지 변수를 동시에 보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파워와 온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이 그림을 우리가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는데 스캐터 플롯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래 와서 다시 df 헤드 제가 온도와 파워에 대한 스캐터 플롯을 분석을 했으니까 그러면 나의 x 어레이는 df 온도 될 거고 마찬가지로 y는 여기에 파워일 겁니다. 그리고 plt 스캐터 x, y를 하고 plt x 라벨은 셀시우스 x 라벨은 온도, y 라벨은 제너레이트 파워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오타가 나나 본데 템퍼라처 이렇게 된 거 확인했습니다. 아, 반드시 온도가 높다고 해서 이제 파워가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닌 것 같네요. 보면은 온도는 움직이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생각한 것만큼 이렇게 값이 강력하게 상관성을 가지지 않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좀 퍼져 있으니까 다음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 이게 온도랑 휴미디티를 보려고 하면 휴미디티는 퍼센트지니까 온도와 휴미디티를 봤더니 온도와 휴미디티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휴미디티는 낮아진다.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휴미디티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드 스피드랑 휴미디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윈드 스피드는 미터 퍼 세컨이니까 얘는 막 어떻게 뭐 강력한 어떤 트렌드 까르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 휴미디티가 클 때는 바람이 작은 날도 있고 큰 날도 있는데 휴미디티가 작을 때는 대부분 바람이 적게 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 두 개 변수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든지 두 변수 사이에 그 값을 볼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총 이제 변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이 네 개 카테고리를 제외하고 자, 카테고리를 제외하면은 카테고리를 제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컬럼 없을 때는 엑시스 1을 줘야 된다고 인플레이트는 트루를 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주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카테고리라는 변수가 없어졌으니까 총 4개의 변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두 개씩 쌍을 지어서 우리가 상관계수를 계산한다고 하면은 총 몇 개의 경우가 있냐면은 4 곱하기 4, 총 16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변수가 템퍼처이고 두 번째 변수가 템퍼처인 경우. 첫 번째는 템퍼처인데 두 번째는 휴미디티인 경우. 첫 번째는 템퍼처, 두 번째는 윈드인 경우. 첫 번째는 템퍼처, 세 번째는 파워인 경우. 이렇게 이제 어, 그 4 4의 조건 조합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윈드, 휴미디티, 아, 압력, 그다음에 파워, 그리고 마치 온도, 휴미디티, 압력, 파워. 그러면은 온도의 상관계수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얘는 변수가 같기 때문에 그 나와 나 자신의 상관계수 항상 1입니다. 1. 얘는 1일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1일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1일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1입니다. 그 외에 온도와 휴미디티, 온도와 압력, 온도와 파워, 휴미디티와 압력, 휴미디티와 파워, 압력과 파워 이 총 이게 여기 총 6가지가 더 있는데 얘랑 똑같이 이제 그 대칭 행렬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가겠죠. 어, 들어갈 건데 지금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이게 뭐냐면은 df.call이라고 하는 이걸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온도와 온도는 상관계수 1이라고 했죠. 그리고 온도와 휴미디티는 상관계수 마이너스 1734 이렇게 나온 거가 있고 템퍼처와 윈드 스피드는 그게 강하지 않지만 그래도 약한 음의 상관계수를 가지고 그리고 파워와 템퍼처를 보게 되면은 양의 상관계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파워가 우리가 제일 관심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면은 온도와 이 자료를 우리가 분석했을 때는 온도와 윈드 스피드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휴미디티는 음의 상관계수, 윈드 스피드는 음의 상관관계, 템퍼처는 양의 상관관계인데 제일 상관성이 제일 큰 거는 휴미디티가 그날의 발전량을 많이 결정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온도, 그 다음이 윈드 스피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각 변수들의 그 콜리레이션 코에피션을 보는
어, 이 그림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고, 또 혹자는 이거를 그러면은 조금 더 시각화를 해서 나타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아까 다시 PLT 스캐터 EF X축은 파워랑 휴미디티죠. 그러니까 X축은 휴미디티라고 할 거고요. Y축은 DF 파워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 예, 이 알파 0.5를 줬을 때 예, 많은 자료들이 이제 이렇게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지만 이제 자료들이 보면은 여기 좀 많은 것 같고 여기 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많은 것 같아서는 이렇게 아마 이렇게 음의 상관성을 가지는데 이게 퍼져 있잖아요. 중심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값이 좀 작긴 하지 절대값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음의 상관계수를 가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중심이 조금 값이 많 여기 주변으로 값이 좀 많고 주변으로 좀 흩어져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코렐레이션 코에피션의 이 매트릭스 이거를 우리가 시각화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 명령어가 바로 뭐냐면은 저희가 아까 앞에서 불러왔던 시본이라고 하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데 SNS 아까 앞에서 시본을 SNS로 불러왔잖아요. 아까 import 시본 SNS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불러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SNS 히트 맵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df core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tlt show 콜은 가로 열고 가로 닫아 주셔야지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1인 거는 여기 1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근데 사실은 이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그거를 보정해 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vmin equal 마이너스 1 vmax 1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리고 cmap이라는 게 있는데 cmap은 여러 가지 컬러 맵 스킴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플랄립에 와서 이제 컬러 맵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뭐 이리스라는 것도 있고 지금 보이는 거는 아마 마그마가 지금 기본적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 보면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0을 중심으로 0에서 멀어질 때마다 값이 달라지면 좋으니까 저는 얘를 씁니다. BWR이라고 하는 게 재밌어 보여요. 왜냐면은 사이즈 믹이 더 좋아 보여요. 사이즈 믹은 이제 크면은 빨간색이고 작으면은 이제 파란색인데 0이 가까우면 흰색이 가까우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극명하게 좌우로 달라지는지 볼 수 있는 사이즈 믹. 했더니 다음과 같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는 다 완전 빨간색 얘네들은 다 이제 111인 거고 휴미디티와 템퍼처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파란색입니다. 아주 강한 파란색인 거죠. 그리고 윈드 스피드랑 템퍼처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옅은 파란색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파워랑 템퍼처는 또 옅은 파란색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빨간색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얘는 또 음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란색은 음의 상관관계, 빨간색은 양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해서 어노트라는 그 키가 있는데 제가 이 값을 true로 둔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각각의 상관계수의 실제 값도 우리가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료를 봤을 때 각각의 자료가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죠. 네, 여기까지 음, 했고 마지막으로 어, 페어 플롯 df 그 시본이랑 이미 사용했으니까 이제 히트맵 말고 또 유용한 게
페어 플랫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어 플랫. 페어 플랫이라고 하고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 이 전체를 제공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조합이 가능한 경우에서의 그 스캐터 플롯을 그려줍니다. 이 그림이 좀 크니까 제가 다른 PPT를 가지고 와서 설명,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 온도, 습도, 윈드 스피드, 파워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조합이 가능한 거 사이에서의 스캐터 플롯을 그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Y축은 템퍼처고요. X축은 휴미디티입니다. 휴미디티, 템퍼처. 얘는 Y는 템퍼처고요. X축은 윈드 스피드입니다. 윈드 스피드. 마찬가지로 얘는 파워고 얘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그 두 모든 조합이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 이미 얘는 Y축은 윈드 스피드고 X축은 휴미디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이제 콜레이션 코에피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의 그 대략 얼마나 값이 변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긴 한데 보시면은 자, 이게 물론 이제 오른쪽에서처럼 보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선형 상관계수라고 하는 거는 선형 관계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정의가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두 변수가 선형 관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파라볼릭 그러니까 뭐 포물선이라든가 혹은 뭐 그 외에 뭐 이런 형식의 뭐 어떤 상관성이 있다고 하던가 예를 들면 얘가 처음에 커졌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작아지는 뭐 이런 식의 이런 경우는 이제 얘를 우리가 그 콜레이션 코에피션트 계산해보면 굉장히 그 0에 유사하게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 두 개 X1과 X2가 서로 독립인 건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히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지를 보려고 하면은 사실은 각각의 모든 경우에 스캐터 플러스 이제 다음 같은 이제 어, 그 이런 그림을 그려와 가지고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있나 아니면은 이런 거 줄어들고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려고 하면은 이제 모든 경우에 스캐터 플러스 그리면 좋은데 그 중에 쓸 수 있는 게 시본의 그 페어 플러스라는 명령어가 있다. 그리고 대각성 선분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아셔야 되는 게 여기 대각선 성분을 보면은 대각선 성분은 이제 여기 온도고 얘도 온도 아래도 온도잖아요, 그죠? 그럼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는 히스토그램을 해줍니다. 히스토그램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같기 때문에 가운데는 히스토그램을 주고 얘도 윈드 스피드에 대한 히스토그램, 그다음에 얘는 파워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려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각성 성분은 그러니까 유니베리의 히스토그램, 그다음에 나머지 오프 다이고날은 두 가지 변수를 동시에 이제 비교해주는 그런 하나.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음, 어떤 변수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분석할 수 있고 각각의 통계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통계 모두 분석을 하고 나면 이제 그림도 저장해서 우리가 아, 필요한 그 숙제나 아니면 과제를 하는데 앞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판다스 관련돼서는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